회복하는 가족, 오의 겐잡으로 글, 오의 유카리 그림, 걷는 책, 2019. 인간이 또는 그 가족이 병에 걸리고 거기서 회복해가는 과정에 진정으로 인간다운 기쁨과 성장과 달성이 있다. 연주를 들을 때마다 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느끼고 놀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구비구비마다 쉼터가 있었고 거기에서 느긋하게 머물기도 했다. 그야말로 그 구비구비를 장애를 지닌 큰아들의 음악이 표현해준다는 점이 새삼 재미있게 다가온다. 나는 스미야 선생을 만날 때마다 너무도 구체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과 태도를 목격한다. 그것은 나를 가장 깊은 인간적 감명으로 이끌어주는 감정이기도 하다. 스미야 선생을 둘러싸고 내가 도달한 말은 근직한 유머였다. 신중하면서도 정직한 진지함. 나는 스미야 선생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를 정리하는 짧은 발언을 할 때 신중하면서도 정직한 유머를 발견했으므로, 또한 선생이 무엇에 대해 조심스럽고 정직한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교의 신에 대해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 많은 그 대회에서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지만 틈을 타 방문했던 히로시마 원폭병원에서 시게토 후미오 박사에게서 그 자신 피폭자인 동시에 피폭 환자들을 치료한 의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나는 근본적으로 격려받고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 나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열리던 것을 뚜렷이 기억한다. 극단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무작정 희망을 갖지도 않는다. 적극적인 동정이나 상상력의 발휘라는 점에서는 지적 장애를 지닌 아이를 간호하는 가족, 의사, 간호사 또는 재활치료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부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남에게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 당사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장애를 지닌 사람도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줘도 좋다. 건강한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설령 그것이 남에게 좀 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사람이 즐거워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자연히 모여든다. 혼에 깊이 뿌리내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노우에 씨의 공자에서 그런 점을 느끼기에 그렇게나 많은 독자가 이 작품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술적 습관 또는 살아가는 습관에서 그 습관은 분명 어떤 사람의 그 다음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다음이란 직업이나 경력, 가정이나 학교 환경 등 모든 것에 관련되어 그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것임에 분명해진다. 게다가 그 다음은 당사자가 새로이 어려운 일을 수행할 때 무엇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그를 지탱해주고 이끌어준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다움을 그런 것으로 자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 다음을 단서로 하여 적극적으로 삶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수 있을까? 다시금 예술의 습관이란 것으로 돌아가 보면 해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표현을 발견한다. 그때의 그런 극복은 우리가 평소에 쌓아왔던 예술의 습관에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습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고비에서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의 그 다음이야말로 미래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서로의 그 다음을 존중하고 동시에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심화시키고 연마하는 것을 교육의 단서로 삼고 싶다. 그 다음이 비난이나 경멸의 의도로 언급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전환을, 새로운 이해를 위한 수정을 이끌어낼 적극적인 단서도 감추어져 있지 않을까? 특히 자신을 새로이 하는 데에서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때로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에게 상흔처럼 남아있는
과거의 그 사람다움을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격할 때가 있다. 셰레책, 시집,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골짜기에 사는 천사인지 성스러운 혼인지 그런 종족 가운데 쉘이라는 아가씨가 그런 삶의 의문을 품고 백합, 구름, 벌레와 문답을 주고받는 참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소담스러운 시다. 굵은 손가락이 가슴을 핥히듯 아릿한 감동을 맛보았는데 강연 후에는 장애인과 의사의 관계를 둘러싼 영화 레너드의 아침을 상영한다. 장애인을 가두고 밀쳐내는 사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델이 있다. 우리 집이 장애를 지닌 큰 아들을 필요 불가결한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을 꾸려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스산한 바람만 부는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큰아들을 배제해 버렸다면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는 아마도 매우 느슨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큰아들을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견뎌내는 몇 가지 어려움과 압박, 그러니까 장모님의 노년기 정신쇠약 같은 것도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는 나약한 집단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장애인이기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약한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노력한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툭 부러질 것이 아니라 우선 탈출 구멍으로 도망치는 용기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자료관을 다 보고는 히카리도 나도 피로에 절어버렸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일단 처음 형태를 만들면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나아가 그 위에 축적해 가는 것, 또는 그것을 새로이 하여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다는 데 있다. 인간이 예술을 창작하고 예술가로서 살아감은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픔이건 고통이건 일단 하나의 형태로 표현했다면 그것을 더욱 탐구하여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학문 연구, 공부나 신에 대한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열쇠는 기도가 주의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기도는 혼에게 가능한 주의력을 완전히 발휘하여 신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나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극복하기 힘든 성격적 결함을 가졌다고 자각할 때가 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나키한 성격으로 남은 게 아닐까 싶다. 나이 든 사람에게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이 늘 있다. 다시 말해 개인 대 개인의 독립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닐까. 억압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없는 장소에서 느긋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이에 어른이 되었다가 장폴 사르트르도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사람이다. 사르트르가 자서전에서 자신은 웃음을 띠지 않고는 남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나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근엄한 표정으로 명령하고 명령받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닐까. 그가 만년에 아버지 입장에 서서 대해야 할 젊은 혁명가들 앞에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지도받고 때로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놀아나기도 한 것은 그런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나는 아버지를 빨리 잃은 탓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어른에게 어울리는 뭔가가 빠져버린 결함을 가진 인간이다. 때로 곁에서 지켜보면 괴이적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장애를 지닌 큰아들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응석을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나 자신을 느낀다. 그리고 히카리는 자연스럽게 근엄하고 성실한 어른스러운 성숙함으로 그런 나를 간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타미 씨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고자 했다. 줄거리 구상이나 세부적 관찰이나 연출력 같은 것을 통해 대상의 숨겨진 본질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려 하는 것도 다 그 목적을 위해서다. 그것이 아타미 씨의 영화를 결과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셈인데 시바 씨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제한 단계에서 그 점을 깨뜨려 보았던 것 같다.